저리 비켜. 이 더러운 인도 여자가. 중국인 남자의 침이 제 얼굴에 튀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 정문 앞. 제 첫 출근 날 아침이었죠. 리 웨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중국 경쟁사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대자동차의 신차 개발 관련 통역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놔. 리 웨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너희 인도인들이 감히 한국 기업이랑 손잡고 우리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꿈도 꾸지 마.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프리야 라마찬드란입니다. 23살 첸나이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타밀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날 2023년 6월의 그 뜨거운 아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빼앗으려는 리 웨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누군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창한 타밀어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이 한국식이었어요. 현대자동차 보안팀장 김준호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리 웨이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통역 담당으로 일하게 된 프리아입니다.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영합니다. 저런 일은 요즘 자주 있어요. 중국 경쟁사들이 우리 첸나이 공장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현대자동차 생활.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5년, 제가 16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첸나이는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죠. 1997년에 현대자동차가 수리페른부두르에 공장을 세운 이후 우리 도시는 조금씩 한국의 색채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첸나이 시내 중심가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는 항구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언어로 말하는 잘생긴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어요. 태양의 후예라는 제목이었죠. 자막을 읽으며 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발리우드 영화의 시끄럽고 화려한 춤과 노래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프리야, 또 그거 보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짜이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제 옆에 앉아 함께 보곤 했거든요. 엄마, 이거 봐요. 여자 주인공이 의사예요. 그것도 군의관.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인도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항상 집에만 있잖아요.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가 더 좋지 않니?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첸나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한국 식당들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수리페른부두르의 미니 코리아타운은 제게 신세계였죠. 처음 김밥을 먹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길쭉한 밥롤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한입 베어 물자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과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타밀 음식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가씨, 한국 음식 좋아해요? 식당 아주머니가 서툰 타밀어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엄지를 치켜들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첸나이에 생긴 세종학당에 등록했죠. 놀랍게도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는 비슷한 단어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빠는 타밀어로도 아빠였고 엄마는 안마였습니다. 나는 난, 너는 니. 수업을 들을수록 신기한 공통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이리 와가 타밀어로 인게 와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고대의 두 문화권 사이에 교류가 있었을 거예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도리도리, 곤지곤지 같은 놀이가 한국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대문에 새끼줄을 거는 풍습도 같았습니다. 다만 한국은 고추나 솔가지를 달고 우리는 망고를 단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2018년 대학생이 된 저는 한국어 실력이 제법 늘어 있었습니다. 그때 챗나이에는 이미 6개가 넘는 한식당이 있었고 한국 제품을 파는 마트도 여러 곳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간 노래방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DNA를 부르고 있을 때였죠. 와, 발음 정말 좋으시네요. 뒤를 돌아보니 한국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한다는 이준혁 씨였죠. 그는 챗나이에 온 지 2년째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렇게 잘 아는 인도분은 처음 봐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지원해보세요. 곧 통역 담당자를 뽑는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9년 대학 졸업을 앞둔 저는 현대자동차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죠. 챗나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면접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다려준 사리를 입고 이마에 빈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한국어 자격증과 함께 제가 번역한 한국 드라마 대본들을 넣었죠. 면접실에 들어가자 한국인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준비한 대로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었죠. 왜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챗나이는 지금 작은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오해와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저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우리 도시에 일자리를 주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을 불렀죠.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거리를. 노래를 마치자 면접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드디어 첫 출근을 하게 된 것이죠. 리 웨이와의 충돌로 시작된 첫날, 김준호 과장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아 씨, 여기가 통역팀 사무실입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한국 지도와 인도 지도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마이너스인 우호라고 쓰인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프리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인 박지영 차장이었죠. 그녀는 챗나이에 온 지 5년째인 베테랑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박 차장이 설명했습니다. 문화 중재자 역할도 하죠. 한국 직원들과 인도 직원들 사이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첫 업무는 신차 개발 회의 통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인도 현지 기술자들이 모여 인도 시장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인도 사람들은 뒷좌석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도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가족 문화가 강하거든요. 저는 이를 한국어로 통역하면서 문화적 배경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뒷좌석의 편안함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경쟁사 모델들도 뒷좌석이 넓군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다시 리 웨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자동차 회사 직원들과 함께 있었죠. 아, 아침에 그 통역사 아가씨군. 리 웨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인도가 한국 기술 배워서 뭐 하려고? 어차피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 저는 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합니다. 남의 기술을 훔치려 하지 않죠. 리 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사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 서류를 빼앗으려 했잖아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인도 직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너희들이 뭘 안다고?
리 웨이가 소리쳤습니다. 중국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우리가 최고야. 그때 누군가 나섰습니다. 의외로 인도 현지 직원인 라비 선배였습니다. 리 웨이 씨, 여기는 현대자동차 구내식당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김준호 과장도 가세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남을 깎아내려야 합니까? 리 웨이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라비 선배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가 씩 웃으며 말했죠. 우리 첸나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프리아 씨가 욕먹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첸나이는 변하고 있었어요.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창립 기념일을 맞아 한-인 문화축제를 열기로 한 것이죠. 프리아 씨가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아주세요. 박지영 차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인도 문화도 잘 아니까요. 막막했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팀을 초청하고 인도 전통 춤 공연도 준비했죠. 특히 신경 쓴 건 음식이었습니다. 김치 비빔밥이랑 마살라 도사를 퓨전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요리사와 인도 요리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김치의 매콤함과 마살라의 향신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죠. 축제 전날 준비를 확인하러 다니던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리 웨이가 몇몇 사람들과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내일 축제를 망쳐야 해. 리 웨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대가 인도에서 더 성장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저는 즉시 김준호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리 웨이가 축제를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김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 수리페른부두르의 현대자동차 공장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과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어우러져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인도 두 문화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먼저 한국 전통 공연팀의 사물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구, 꽹과리, 북, 징의 소리가 첸나이의 하늘을 울렸죠. 인도 직원들은 처음 보는 공연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인도 전통춤인 바라타나티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섬세한 손동작에 한국 직원들이 감탄했죠. 두 문화가 이렇게 다르면서도 아름답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리 웨이의 방해 공작이 시작된 것이죠.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저는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놀랍게도 한국 직원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인도 국가도 불렀죠. 자나 가나마나. 이번엔 인도 직원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두 나라의 국가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보안팀이 리 웨이 일당을 제압한 것이죠.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김치 비빔밥과 마살라, 도사의 퓨전 요리는 대성공이었죠. 프리아 씨, 정말 대단해요. 박지영 차장이 칭찬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첸나이에 뿌리내린 한국 문화의 힘이었다는 것을. 축제 이후 리 웨이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중국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현대자동차의 기술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게 밝혀졌죠. 프리아 씨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요. 김준호 과장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막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 법인 간의 문화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서울 본사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인도 시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였죠. 인도 시장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족 중심의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저는 챗나이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는지, 어떻게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현재 챗나이에는 5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십만 명의 챗나이 시민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파프 팬클럽만 1,500명이 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세종학당은 항상 만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문화적 교류의 시작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리아 씨 말이 맞습니다. 본사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인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챗나이는 한마이너스인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회의 후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챗나이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 멀리 현대자동차 공장의 간판이 보였고 그 주변으로 한국 기업들의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작은 한국이라 불리는 우리 챗나이.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챗나이 법인의 수석 통역사가 되었죠. 그리고 더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프리야, 나와 결혼해 줄래? 네, 이준혁 씨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우리는 이를 통해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죠. 한국인과 인도인의 결혼.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양가 부모님들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화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준혁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맞아요. 게다가 한국이랑 인도는 비슷한 점이 참 많잖아요. 결혼식은 한국식과 인도식을 절충해서 치렀습니다. 한복과 사리를 번갈아 입었고 김치와 커리가 함께 오른 피로연을 열었죠. 챗나이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결합이 단순한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저는 임신 9개월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한국과 인도의 피를 함께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날 챗나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거리에서 한국어와 타밀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들리고 김치 냄새와 마살라 향이 함께 풍기는 도시. 아이들이 윷놀이와 타밀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고 BTS 노래를 부르며 바라타나티암을 추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리 웨이 같은 사람들이 뿌린 갈등의 씨앗이 아닌 이해와 협력의 꽃이 피어나는 곳 말이죠. 오늘도 저는 출근합니다. 이제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챗나이에 진출한 여러 한국 기업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삼성, LG, 롯데, 두산. 5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서 인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챗나이에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됩니다. 박지영 차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도 아이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학교예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프리아 씨, 차장님이 계속했습니다. 챗나이 시청에서 요청이 왔어요. 리틀 코리아 거리 조성 프로젝트에 자문을 해달라고요. 놀라워하는 제게 김준호 과장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수리페른부두르의 성공을 보고 챗나이 시내에도 공식적인 한국 거리를 만들기로 했대요. 한국 전통 건축물도 세우고 한국 문화체험관도 만든다고 합니다. 프리아 씨가 적임자죠.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챗나이에서 한국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벅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살의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꾸던 소녀가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네요. 점심시간,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인도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젓가락질을 하며 비빔밥을 먹고 있었죠. 프리아, 뒤를 돌아보니 대학 시절 친구 메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LG전자에서 일하고 있죠. 어머, 메가,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임신 축하해. 메가가 제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잘한 것 같아. 왜? 챗나이가 완전히 변했잖아.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최고의 직장이 됐어.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무엇보다 미래가 있잖아. 메가의 말이 맞았습니다. 첸나이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회의 땅이자 함께 성장할 파트너였죠. 있잖아. 메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중국 회사들이 계속 첸나이에 진출하려고 한대. 그런데 현지 반응이 영 시원찮아. 왜? 리웨이 사건 이후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게다가 한국 회사들이 워낙 좋은 선례를 만들어놔서 현지 직원들을 존중하고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실히 다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첸나이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과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퇴근 후 저는 준혁과 함께 말이나 해변을 걸었습니다. 뱅골만의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있잖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 어제 부모님이랑 통화했는데 첸나이에 오고 싶어 하셔. 정말? 응. 은퇴하면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날씨도 따뜻하고 한국 사람도 많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은퇴 후 첸나이에서 살고 싶어 한다니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우리 아이는 참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한국도 인도도 아닌 그 둘이 만나 새롭게 태어난 곳에서 우리는 해변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저 멀리서 한국 아이들과 인도 아이들이 함께 크리켓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아이가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공 이쪽으로 패스해. 다른 아이가 타밀어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받아. 그들에게는 언어의 차이가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섞여 놀고 서로의 말을 이해했죠. 이게 바로 첸나이의 미래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의 네온사인과 인도 레스토랑의 전통 등불이 어우러져 독특한 야경을 만들어냈죠. 배고프지? 준혁이 물었습니다. 뭐 먹을까? 오늘은 김치도사 어때? 좋아. 우리는 손을 잡고 리틀 코리아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인, 인도인,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프리야. 준혁 씨도 왔네. 배는 많이 나왔구나. 한국인 아주머니였지만 유창한 타밀어로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 20년을 살았다고 했죠. 아주머니, 김치도사 2개 주세요. 알았어. 아, 맞다. 프리아가 좋아하는 망고라씨도 서비스로 줄게.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삭한 도사 안에 김치와 감자 마살라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요리. 첸나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죠. 맛있다. 준혁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도사의 맛과 김치의 새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췄어요. 우리 아이도 이런 걸 먹고 자라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김치도 먹고 커리도 먹고 한국 동요도 듣고 타밀 자장가도 듣고 도리도리도 하고 곤지곤지도 하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리틀 코리아 프로젝트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첸나이 시청 관계자들과 한국 영사관 그리고 여러 한국 기업 대표들이 모였죠. 프리아 씨,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문화 융합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인도가 만나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옥 스타일 건물을 지을 때도 인도의 기후를 고려해야 하고 전통 시장을 만들 때도 양국의 상인들이 함께 참여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까요? 한국어 마이너스 타밀어 문화센터, 양국 전통 공예품을 함께 전시하는 갤러리, 퓨전 요리를 개발하는 쿠킹 스튜디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해요. 회의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매년 첸나이 한마이너스인 문화축제를 정례화하면 어떨까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영사관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기업 대표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프리아 씨, 혹시 우리 회사 문화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챗나이에 더 잘 정착하고 싶은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챗나이에서 성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10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던 소녀.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제가 이렇게 두 나라를 잇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정했나요? 준혁과 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세롬이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동이 튼다는 의미죠. 인도 이름은 아룬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타밀어로 역시 새벽을 뜻해요. 의사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두 이름의 뜻이 같네요. 정말 의미 있는 장명이에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한 챗나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였고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었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K-팝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었고 서점에는 한국 소설 번역본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챗나이는 더욱 특별한 곳이 될 거예요. 한국과 인도의 장점을 모두 가진 도시가 될 테니까.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이 보낸 것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 한복과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대.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인도 전통 문양도 함께 수놓으셨네. 정말이었습니다. 한복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함께 인도의 연꽃 문양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세로마룬에게 너는 챗나이라는 특별한 도시에서 태어날 거야. 이곳은 한국도 인도도 아닌 그 둘이 만나 새롭게 태어난 곳이란다. 내가 자라면서 두 개의 언어를 배우고 두 개의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어쩌면 가끔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해. 너는 두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엄마는 내가 자랄 챗나이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일하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곳,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는 곳. 그런 챗나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야. 곧 만나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프리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